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 질문에 제가 답변을 댓글을 달아주는데요. 이거는 글로 설명하기 좀 힘들어서 제가 그런 것들은 모아서 영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습 만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저도 아이 책을 많이 사줬는데 학습 만화를 사주면서도 계속 찝찝했거든요. 이거는 아이들이 문장력이 말이 짧고 그래서 뭐 글밥이는 그런 책을 읽혀야 되는데 학습 만화 좀 그럴까 하면서 고민했는데 지금 우리 아이를 대학생 될 때까지 키워보고 느낀 점은 학습 만화책도 잘 읽으면요. 많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예전에 저희 남편 지인 중에는요, 어렸을 때 집에 보면 맨날 학습 만화책만 봤대요. 근데 나중에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갔다고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학습 만화책도요, 엄청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 거 잘 활용해서 아이가 안 읽는 게 문제지, 읽게 해서 그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뭐 예를 들면은 이문열, 삼국질, 초안지, 뭐 한국사 시리즈, 뭐 Y책도 100권이 넘게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한국사, 세계사, 뭐 만화로 다 접근시켰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처음에 한자에 관심 갖게 하기 위해서 6살 때 마법 천자문 책을 사줬습니다. 한 세트로 되는 게 있잖아요. 사주니까 아이가 그게 너무 재밌었는지 글밥은 많이 없어요. 한 자리에 앉아서 6시간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자에 관심 갖게 하면서 제가 급수를 준주고까지 땄거든요. 6살 때. 근데 요거 얘기하니까 에피소드가 생각났는데 아이가 6살 후반에 잠깐 유치원에 잠깐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통 선생님들이 다 아가씨들이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정서가 좀 그런지 막 이렇게 낙서를 한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런지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마법천자문에 번개전 그러면서 막 번개 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그걸 표현한 건데 선생님은 그 모습만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괜찮습니다. 학습 만화로 해서 아이가 관심 갖게 유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화책 중에 다른 건 다 처분하고, 뭐 팔기도 하고, 지인들 다 나눠주고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 제가 집에 갖고 있는 거 몇 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세계사, 지리, 이런 거라든지, 뭐, 역사, 우리 지리, 요런 시리즈 세트 되는 거 다 사주고요. 그리고 뭐, 역사가 쉽다. 요런 식으로도 접근도 시켜보고, 그리고 막 3학년인가 4학년 되면 이제 뭐 민주주의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아이한테 책을 찾아서 요것도 읽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 책 괜찮거든요. 좀 쉽게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습 만화를 적극 이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글로 되는 책만 안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책을 보고도 이해하고 좋아하는 게 다행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들은 이것도 힘들어해서 잘 안 봤거든요. 좋아하면은 적극적으로 어머니가 도움이 되는 거 찾아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연산 실수나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거의 틀리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평범한 5학년 남자아이고 집에서 디딤돌 기억했고 학기 중에 최상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 말을 들어보니까 디딤돌의 기본과 응용이 같이 있는 걸 보여주고 곧바로 학기 중 최상위 한다 그러는데 디딤돌 기본이랑 응용이 된 건 3단계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틀리는 겁니다. 1단계 문제집, 해법,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해법에서 제일 쉽게 나오는 거 개념, 그거를 풀리십시오. 풀리고 요거를 풀리시면은 덜 틀릴 겁니다. 아이가 또 연산 실수한다는 건요, 그 밑에 단계 연산부터 또 쫙 짚어줘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연산, 영상 보여드렸죠. 박음질처럼 계속 반복해서 한번 보이면 착착 빨리 넣을 수 있게. 요렇게 하다 보면요, 속도도 엄청 빨라지거든요.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요거는 쉬운 문제. 그냥, 요거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 권 끝내고, 10만 문제 끝내면 되겠지. 우리는 어차피요, 수능을 칠 때 전국 아이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천재기가 있으면 요렇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흡수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이가 그래도 둘째보다는 첫째 아이가 그래도 머리가 좀 괜찮은 편인데도 제일
쉬운 거부터 정말 다지면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지면서 시간을 늘렸을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방학 때 7, 8시간씩 풀어도 수학이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잘한다기보다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습관 들이기 위해서는요. 쉬운 거부터 초등학교 다 다져주십시오. 그리고요. 초등 때 DVD 영어책 읽고 단어 외우기, 영어 독해 이런 건 안 해도 되나요? DVD 보고요. 영어책 읽고 이거를 정확하게 정말 잘 되어 있다면요. 단어 외우기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 고민을 중학교, 고등학교 늘 고민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외우지 않았습니다. 외우지 않고 제가 저번에 중학교 문법 5권 반복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반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할 때 영어 듣기 수준은 어느 정도 잘 되고 말하기도 되고 읽기도 되어도 한 줄짜리 문장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단어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DVD가 어느 정도 잘 되었을 때 하는 CD롬을 소개할 건데요. 제가 선뜻 소개를 못 하겠어요. 어머니가 DVD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그걸 할까봐. 그래서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그거를 CD롬으로 단어를 익히면서 영어 영상을 볼 때 더 쉽게 익히게 하는 방법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만약에 DVD 보기, 책 읽기, 읽기 잘 돼 있으면, 쓰기 잘 됐으면요, 단어 외우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DVD는 봤던 거 보여주셨는지, 아무거나 아이들 보고 싶은 거 보여주셨는지 궁금해. 이 질문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도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좋아하는 거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좋아하는 유형을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종류 DVD를 많이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각하시기에 요 DVD도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 한 번씩 끼우십시오. 그러면 그 DVD도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좋아했던 거 위주로. 저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스폰지밥 엄청 많이 보셨습니다. 또 스폰지밥이나 짱구라든지 이런 영상은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안 좋다 좋다 그러는데 아이가 뭐 예를 들면 게임 안 하기 그런 습관 잘 지켜져 있고 영상 노출 많이 안 되는 경우에는 스폰지밥 많이 보여줘도 괜찮았습니다. 또 웃기고 남자아이 성향이라서 좋아했었거든요. 한 7, 8살 때는 스폰지밥도 엄청 많이 시리즈를 다 샀습니다. 소닉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리고 사주고 또 유이양 그런 것도 다 사줬습니다. 그리고 또 시중에 노는 만약에 그 해에 했던 극장판 영상들 있잖아요. 애니메이션들 다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립초 3학년과 공립초 2학년 DVD는 어떤 거 보여주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요런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는 엄마들이 제일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DVD 보여주는 건 잘하세요. 왜냐하면 DVD 볼 동안 한두 시간 동안 어머니들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DVD를 볼 때도 아이가 좋아하는지 그런 거 다 파악하시고 또 아이가 그럴 때 그 다음 DVD는 뭐 살지 그 다음 영상 뭐 보여줄지 항상 메모하시고 찾아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DVD 만약에 7살 이후에 시작할 경우에 DVD를 보면서 한 줄짜리 책 읽기 빨리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머님들에게 알려드린 방법은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 있을 때 말하고 읽고 듣고 쓰기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그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DVD 쭉 보시다가 나중에 뭐 2학년, 3학년 때 뭐 한 줄짜리 읽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목표까지는 못 갑니다. DVD를 계속 보면서 한 줄짜리 1단계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은 다 빌려오십시오. 그거를 몇 번이나 빌려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사주셔야 되고요. 그 책으로 나중에 쓰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책은 집에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중고 사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요, 아이를 공부시킬 때 주로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나요? 제가 공부시키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책을 찾아보는 스타일인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요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영어에서는요, 제가 혼자서 영상 많이 보여주고 1단계 책 읽기 시작했잖아요. 1단계 읽혀줘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는 옛날 프로미닷컴에서 들었던 강의 중에 아이디어가 기억이 나서 그렇게 적용시켰고요.
근데 그거 정말 비법입니다. 시켰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보람 다면서 그 하는 진행 속도에 따라 하면서 제가 아이디어 얻는 걸 넣었으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중에 또 디케이를 할 때도 거기서 시킨 대로 안 하고 먼저 연다처럼도 시켜보고 먼저 단어를 읽히게도 시켜보고 이런 식으로 다 응용해서 했거든요. 영어에서는 아이보람 기준 따라가면서 제가 좀 응용한 게 많습니다. 수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그리고 책이나 공부 잘하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입시 뭐 강사들 그런 설명이라든지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요. 만약에 이제 그림 무슨 대회가 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집에 뭐 동화책이든 그런 책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단칸방에 이래 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집에 뭐 참고서라든지 교과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교과서를 다 넘겨봅니다. 황금 쌓아놓고 그러면은 교과서 구석에 조금 있는 그림이 있고 여기 있는 조금 그림이 있고 그러면 그걸 다 응용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를 영어를 하잖아요. 엄마표 영어 할 때 제 아이디어를 많이 적용시켰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집에서 혼자서 할 때 DVD를 보여주면서 DVD를 보여주는 7살 1월 1일부터 한 줄짜리 1단계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왔잖아요. 그리고 책을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줄 읽히고 듣게 하고 읽으면서 곧바로 읽기 연습을 시켰잖아요. 그 아이디어는 제가 푸르미닷컴 한참 강의를 들었을 때 아기한테 처음부터 말을 하고 낱말 카드를 보셨대요. 그랬더니 빨리 읽기가 시작됐다대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아기 때는. 하지만 얘는 어차피 7살 때 한글 쓰고 읽고 다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영어는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좋은 비법입니다. 제가 한참 동안 이걸 잘 알려주지 않았어요.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누구보다 더 빨리 읽고 빨리 쓰고 다 되더라고요. DVD 많이 보여주고요. 보여주는 순간 7살 때부터 시작하세요. 보여주면서 읽기를 곧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한 줄짜리, 두 줄짜리 계속 반복하면서 단어를 안 외워도 익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보랑 갔을 때도 1년, 2년 더 늦게 들어가는 반이지만 걔네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추월했습니다. 뭐 수학이나 이런 공부법은 뭐 초등학교 때는 제 나름대로 그냥 단계별로 이렇게 시켰던 것 같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법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를 엄청 많이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공부에서 어떤 교재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 그 교재가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 교재만 사용해서 성공했는 사람들은 다 찾아봅니다. 그 맨날 며칠 저는 한 가지 꽂히면은 수십 시간,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찾아보거든요. 하면서, 이 사람도 이걸로 성공했네. 이 사람도 이걸로 성공했네. 그러면서 그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겠지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많은 영어로 성공했던 엄마들의 책을 사 보았지만, 영어를 읽어줬다. 집에서 영어로 말하게 같이 했다. 그런 책도 다 읽었습니다. 그 책은 다 읽고 옆으로 빼고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책 한 가지라도 있다. 그러면 그 책만 꽂혀가지고 그것만 수십 분 읽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저는 영어를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공부는 뭐 옛날부터 포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그거로 성공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사례들만 찾아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또 막 빠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꽂히면요 하루 종일 그러면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그에 꽂혀서 또 유튜브 검색하고 거기에 꽂혀서 네이버 검색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서 했습니다. 책도 읽고요. 그리고 초등 6학년, 초등 3학년 학생이 있네요. 입시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일까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아이가 초등 5학년 때 영어를 시작했는데 책을 많이 읽어서 뭐 문법 이해 능력이라든지 단어 암기를 잘합니다. 영어책, 영상 노출이 효율이 떨어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은 초등 6학년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3학년이고요. 근데 아이가 책을 많이 봐서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흡수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때 만약에 필요하지 않는 6학년이니까 예체능 이런 거 다 끊으셔도 되거든요. 끊으시고 영어 보여주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중학교에서는 문법 정도만 하고 올라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DVD 볼 수 있는 시간은 6학년에서 한 중학교 한 1학년 정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많이 보여줘서 듣기가 되고요. 말하기가 정도 되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의대라든지 뭐 그런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다 원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엄청 도움될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만약에 영상 보고 뭐 영어 책 읽기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요.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한 1, 2년밖에 없습니다. 요때 빡세게 뭐 예체능 다 끊으시고 하면서 또 중학교는 3,800제 문법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하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교 때 엄청 수월할 겁니다. 저는 첫째 아이를 지금 대학 보내보니까 초등학교 때 영어로 끝내고 거의 한 뭐 중학교 때는 방학 때만 영상 봤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영상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책도 한 번도 안 읽었고 하는데 그거 안 까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중1 어머니께서 초등 때 수학이 부족해서 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학원 선생님이 초등과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기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고민입니다. 근데 저는요, 학원에서는 만약에 중학교 하잖아요. 어머니가 집에서 초등학교 연산이라도 학년별로 쫙 한번 돌리십시오. 하다 보면요, 연산만이라도 쫙 돌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EBS에서 노는 뭐 연산 교재가 있거든요. 그거는 얇아요. 그거라도 한번 쫙 학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5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 6학년 2학기로 한번 쫙 연결해서 시키시면요. 며칠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 몇 장 하고 끝내 이렇게 말고요. 연결해서 쫙 한번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하면은 훨씬 중학교 수학이 쉬울 겁니다.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관식 채점, 중등 때 고능 선행 어느 정도 나갔는지요. 주관식 채점은 어머니가 보고 중학교 때는 채점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남자애들은 대충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요, 주관식 채점은 본인이 보고 하라 그랬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저도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선행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중학교 수학을 그렇게 심화까지 계속 다지고 권수를 많이 푸니까요. 수학 실력이 엄청 빨랐습니다. 수학 겨울방학 때, 그게 예비 고등학교 겨울방학 때 문제집을 6-7권을 풀었습니다.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충분하니까 상도 해보고, 하도 해보고, 원까지 다 나가볼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처음에 상하고 중하고 쭉 혼자서 해봤습니다. 근데 어차피요, 2학기 돼서 하 새로 다시 들어갔고요. 또 수원 새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 나가는 거 효과 없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선행하지 않았습니다. 다 제자리 다져주고 하면요,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예습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렸던 것 중에 스카이대를 보내보니 수학 선행에 대한 결론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인데 기본 개념 원리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선행, 이도 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이제 질문 답변이 충분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제가 보면은요, 저는 공부 잘하는 엄마가 아닙니다. 하지만, 요렇게 해도, 하고 나서 봐도요, 선행 안 하고 열심히, 우리 아이는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집에 와서 공부 외에는 딴짓 할 시간 없었거든요. 선행 나갈 시간 없습니다. 학원 가면요,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않는 아이들도
선행을 쫙 돌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비 뭐 예를 들면 중학생이다. 그러면은 기본 정도만 풀고 한 권 정도만 풀고 선행을 쫙 나가는데요. 우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선행을 안 나가고 네다섯 권을 풀어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싫어하진 않는데 힘들어합니다. 어머님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 학년 제대로 다져가십시오. 선행 쭉 나갈 때는 우리 아이는 어디까지 나갔어? 어디까지 나갔어? 좋아하겠죠. 물론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머리가 정말 좋고 잘하는 아이들요. 근데 어머니가 판단하셔가지고 심화까지 다 풀고도 선행 나갈 수 있으면 나가십시오. 하지만 그 정도 안 나가고는 선행 나가기 힘듭니다. 정말 빡시거든요. 이렇게 공부해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님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